자, 오늘 수업할 부분은 278페이지고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네요. 정말 중요하죠. 자, 이 다음 단원이 아마 원의 접선일 건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접선을 제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너네가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원이랑 직선은 아무리 얘네가 만나봤자 최대 몇 점까지 만날 수 있어요? 2점 아니겠니? 그럼 만약에 만난다라면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2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한 점에서 만난 말이랑 똑같은 말은 뭐야? 접한다란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 컨셉을 제시합니다. 자, 뭐냐면 이 만난다 만나지 않다 이 녀석들을 예를 들어서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을 거고요. 얘가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인지 몰라요. 아무 몇 컴마 몇인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0,0이고 반지름이 r이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친구들이 제시한 방법은 연립하라. 그러잖아. 왜? 당연한 원리 아니겠니? 교점을 뭐하라 했어? 연립하는 거야. 잠깐의 우리 그거 기억나요? 이차함수. 이 녀석이랑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랑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있다. 얘네가 몇 점에서 만나냐 물어봤어. 이거 알 수 없어. 여기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 이걸 어떻게 판단했어? 뭐 했어? 연립하라. 연립해. y랑 같잖아. 그걸 연립해. 그래서 판베스티가 만약에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2점에서. 판베스티가 0이면 뭐야? 한 점, 즉 접하고. 판베스티가 0보다 작으면 뭐야? 만나지 않고. 이 세 가지였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 만나는 x값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요걸 만족하는, 연립했을 때 만족하는 x값. 얘가 0, 얘는 3, 0,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되지. 둘 중에 하나 대입하면 돼요. 0이고 y좌표는 여기다 또 대입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두 점의 좌표가 이거고 그 두 점을 만난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어떻게 했죠? 연립한 다음에 판베스티가 0보다 크면 2점, 판베스티가 0이면 1점, 판베스티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왜? 아니 연립을 지가 해봤자 몇 차 방정식 나올까? 2차 방정식 나오겠지. 왜냐면 봐봐라. x제곱은 그대로인데 y 대신 mx 플러스 n을 넣는다. 이해돼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얘를 뭐하고 얘를 전개해. 그럼 뭐 x제곱 플러스 뭐 x 플러스 뭐가 나오겠지. 이 상태에서 판베스티를 하십시오. 그게 0보다 큰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2점. 0이면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한 점 접한다. 0보다 작으면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안 만난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할 거예요. 근데 요 녀석은 그 다음 단원인 접선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아무튼 얘네 위치 관계는 2점 아니면 접한다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판단한다고? 첫 번째 방법으로는 연립을 해라. 다 전개한 다음에 x제곱은 x끼리 묶고 x는 x끼리 묶고 그 다음 상수끼리 묶어서 오른쪽을 0을 만든 다음에 판베스티를 써라. 이게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를 자세히 안 하냐? 2번을 더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번을 더 추천하라기보다는 2번으로만 합니다, 거의. 1번은 이것도 최후 방법이에요. 언제? 기억이 안 날 때. 아니면 1번으로 하면 매우 편한 때가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이거 왠지 1번으로 하면 더 편할 것 같은 때가 있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2번으로밖에 안 합니다, 이제까지는. 왜냐면, 1번으로 하기에 좀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 다 되거든요, 1번도.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근데 얘가 요런 경우야. 이때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우리가 이론상 어떻게 하냐면 연립을 해요. 연립을 하면 이론상으로만 y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요. 9를 이쪽으로 넘겨서 능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뭐 하라 했죠? 전개하라 했죠. 근데 이거 전개하는데
물론 해야 됩니다. 곱셈 공식 했으면. 근데 이거는 곱셈 공식에서까지밖에 안 해. 거의 3개짜리 제곱은.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하게끔 안 나와요. 이해돼요? 이거 하기 좀 귀찮잖아. 계산 실수할 수 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2번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할 방법, 우리가 메인으로 다룰 겁니다. 뭐냐면 열림 말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할 거예요. 이거와 반지름 R을 비교한다. 이 컨셉으로 갈 겁니다. 쌤 무슨 말입니까? 너네 봐봐라. 여기가 이 점은 뭘 의미하냐면 원의 중심을 의미해요. 점입니다. 직선 뭘 의미해요? 당연히 이 직선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단거리죠. 수직인 거리인데 이걸 D라고 하자는 거야. 소문자 D. 이 거리가 너네 생각해봐. 반지름 길이가 내가 파란색으로 해볼게. 이 반지름 길이 R이라고 해볼게. 둘 중에 누가 깁니까? 쌤 당연히 R이 더 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요. 간단할 겁니다. 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연립에서 판별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0보다 크면 2점, 0이면 접한다,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오케이. 맞다고 이론적으로. 근데 그 컨셉 말고 두 번째 컨셉으로 갈 거야 우리는. 메인으로 다룰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R보다 크냐 작냐 같냐. 이거는 부탁인데요. 제발 외우지 말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시각화 시켜야 됩니다. 도형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D인데 이 D가 이 R보다 짧으면은 2점이야. 당연한 거야. 그린 거로 그려보면. D를 구하고 R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D를 먼저 구하세요. 왼쪽에 D를 쓸게요. 그 다음 R을 쓰면 되냐? R은 뭐 주어지겠지. 안 주어지더라도 그 R에 해당되는 거를 문자를 쓰세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2점에서 만나면 R이 더 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림 그려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엔 D를 구하고 오른쪽에 R을 해서 만약에 얘가 R이 더 길면은 어떻게 돼요? 2점에서 만난다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어요. 반지름이 2고 원의 중심이 0,0이면서요. y는 2x 플러스 4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의 원이 있는데 이 직선은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그걸 판단할 거야. 그럼 얘가 0,0이잖아.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그게 R보다 큰지 작은지. 그러니까 여기다 D를 쓰고 여기다 R을 쓸게. D는 얘가 0,0인데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할 때 는영인 직선의 식으로 만들고요. 이 0,0 사이의 거리 제곱 더하기 제곱 x 앞에 있는 개수 2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하면 루트 5분의 0,0을 대입한 다음 절대값을 씌우는 4죠. 이게 루트 5분의 4예요. 반지름은 2입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판단하기 애매할 때는 뭔지 몰라. 그럼 양변에 루트 5를 일단 곱하자. 양변에 루트 5를 곱하세요.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4. 누가 더 큰지 몰라. 2 루트 5.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루트 16이고요. 얘는 루트 20이거든요. 그럼 오른쪽이 더 크네. 그러니까 반지름이 더 길어야 돼. 지금 이 상태는 반지름이 더 짧아버려. D는 여긴데. 그럼 반지름이 더 길려면 어쩔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D가 여기 있고 여기가 D고 여기가 R이라니까. R이 더 길어야 돼. 오른쪽이. 그래야 돼. 걔가 얘는 몇 점에서 만난다 하면 돼. 2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어떤 얘기냐면 자, Y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이라는 애가 있고요. Y는 X 플러스 K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결론을 알려줘. 2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2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D라는 애가 있고 R이라는 애가 있는데 너네가 그림을 그려봐. 2점에서 만난다고 결론을 알려줬어. 그럼 얘가 뭐야? D지. D랑 얘가 뭐야? R이지. R이잖아. R이 여기 있다 치자. R이 여기 있지. 둘 중에 누가 더 길어야 돼? R이 더 길어야 된다니까. 이거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D는 어떻게 구한다고? 자, 가자. 자, D는 어떻게 구해? 점과 직선. 직선은 오른쪽 한쪽 끝을 왼쪽을 0으로 만들자. 요거랑 원의 중심 0,3이지. 0,3, 0,0이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2분의 0,0을 대입해서 절대값 K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얘가 더 작아야 된다고. 누구보다? 루트 3보다. 그러면 절대값 K는 양변에 루트 1을 곱하면 루트 6보다 작다라고 돼요. 너네 기억나니? 2차 부등식 절대값에 작다 하면은 절대값을 떼서 작다는 사이값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사이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얘가 몇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제 말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나긴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만나긴 만나는데 너네 한 점에서 만난대. 이렇게 만난대. 그러면 얘가 만약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이라고 해보자. 얘가 만약 y는 x 플러스 k라고 해보자. 아까처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가 0이라 하겠지. 한 점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컨셉 잡지 말고 우리 뭐라 했지? 이 판별식 d 말고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보자 했지. 얘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직선 사이 거리가 r보다 짧았어. 그랬을 때 2점이야. 근데 이 직선 사이와 r이랑 뭐해? 같겠지. 잘 봐. d랑 r이랑 같아. 그게 뭐라고? 접한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라고. 이게 뭐랑 같다고? d랑 같다고요. 간다. 0,0과 얘 넘겨서 0,0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r이 누구야? 루트 3이잖아. 서로 갖다 놓을게.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루트 3이라고 하면 돼요. 아까랑 똑같죠? 절대값 k는 루트 6입니다. 그럼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떼니까 플러스 루트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6일 수도 있죠. 절대값 떼는 방법 했습니다. 그래서 k의 값은 뿔마 루트 6이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다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r이랑 d랑 같다는 거야. 아까는 r이랑 d 중에 r이 더 길 수밖에 없었어. 그래야 2점 만나잖아. 마지막은 눈치상 r이랑 d랑 비교했을 때 만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원을 하나 그릴게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r이랑 d랑 비교해봐요. 얘가 d예요. 이해됐습니까? 잘 안 그려지네. 다시 얘가 d예요. d. 얘가 r이에요. 아까 2점 만났을 때는 r이 더 컸죠. d보다. 근데 안 만날 때는 d가 r보다 더 길어요. d랑 r이랑 했을 때 이게 d가 더 길다고. 이해됐습니까? 이게 만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그럼 또 예를 들어야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 얘가 만나지 않는데요. 결론 지어봅시다.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합시다. x-y 플러스 k는 0이랑 0,0 사이의 거리. 아까 뭐였죠?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2분의 절대값 k였죠. 절대값 꼭 씌워야 되고요. 얘가 루트 3보다 더 길어야 된다고. 그럼 절대값 k는 루트 6이니까. 제가 그랬죠? 2차 부등식 할 때, 부등식 할 때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어떻게 처리한다고? 작다였다면 뿔마 루트 6의 사이값. 크다였다면 큰 거보다 더 크거나 또는 작은 거보다 더 작을 것이다. 루트 6보다 더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6보다 더 작을 것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문제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만나지 않는다, 만났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났다까지 했습니다. 자, 다시 해보면 정리해보면 이거죠. 자, 봐봐.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여기가 D고 여기가 R이잖아. 이해돼요? 얘가 R이잖아. 얘가 R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R이 더 기네. 그러니까 D랑 R이랑 비교했을 때 R이 더 기네. 그럼 얘가 2점이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는데 같아요. 누구랑 누구랑? D랑 R이랑 같잖아. 그럼 D랑 R이랑 같다. 그럼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접한다. 또는 몇 점? 한 점. 이해됐어요? 자, 아래다 하나 그리겠습니다. 얘는 만나지 않는다. 방금 했던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D고요. 얘가 R이에요. 둘 중에 누가 더? D가 더 길죠. 이건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만 하는 거야. D랑 R이랑 비교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R이 더 길 수밖에 없고 R이 더 작을 수밖에 없고
같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면 됩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풀었다 치고 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야, 만나면은 이거지. D랑 R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길어요? R이 더 길다니까. R이 D 같을 때는 접한다. D가 더 길 때는 D가 더 길 수밖에 없어. 만나지 않을 때. 오케이? 이렇게 갈 거예요. 점은 뭔데요? 0,0. 그래프는요. mx-y 플러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자. 이렇게 자 봐봐.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m제곱 플러스 0,0을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 2는 2랑 똑같잖아. 양수면 그냥 떼죠. 자 r은 뭐예요? 1이죠. 자 비교하자. 그러면 d가 1번부터 먼저 갈게요. 요거죠. 자 양변의 제곱을 할 건데 일단은 루트 m제곱 플러스 2를 곱하자.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죠.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2가 요렇게 되는 거야. 양변의 제곱을 해서 얘가 4가 되고 부등호방이 유지되고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제곱은 3보다 크기 때문에 이해돼요? m제곱은 뭐보다 크다고? 3보다 크다고.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고. 이거 어거지로 요거인 거 알죠? 이해돼요? 이거 인수분해하면이잖아요. 그래서 근이 뭐예요? 루트 3이랑 근이 뭐예요?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크다죠? 어떻게 한다 했죠?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 작다. 저번에 부등식 할 때 배웠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걸 모르겠으면 일단 크다니까 큰 작작이 나와야 되긴 해. 크다니까. 왜냐면 2차 방정식에서는 크다는 여기니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얘가 는이라 생각했을 때 근이라 했잖아. 내가 기준점은 얘가 는 0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준점이잖아. 얘가 는이라고 생각했을 때 m제곱이 3이면 m은 뿔마 루트 3이잖아. 둘 중에 큰 게 여기 오고 작은 게 여기 오면 된다고. 그래서 이거라고요. 이해했습니까? 아 답은 이거구나. 뭐? 큰 거보다 크고 또는 작은 거보다 작다. 또는 이라 쓰겠습니다. 자 그럼 2번은 뭐지?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부등호가 등호로만 바뀔 뿐입니다. 얘가 D였고 얘가 1이었잖아요. 이게 같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주시고요. 양변에 제곱하자는 거지. 그래서 m제곱은 몇이야? 3이겠네. 그럼 m은 뭐야? 뿔마 루트 3이겠죠.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요것도 m제곱 얘가 D죠. 얘가 D예요. R은 1이에요. 누가 더 길어요? D가 더 길대요. 부등호 방향만 바뀌겠네요. 양변에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그랬죠. 작다는 일단 뭐야? 사이값이야. 누가 기준이야? 작다면 m을 기준으로 m제곱이 작다면 2차 부등식이 작다면 사이값인데 그 기준점 얘가 0일 때가 있죠. m제곱이 3이면 뿔마 루트 3이죠. 마이너스 루트 3이랑 플러스 루트 3 사이값이라고 하면 됩니다. 쌤 이해가 안 됩니다. 방금 이해가 안 된다면 여기서 좀 다시 할게요. m제곱이 뭐보다 작다는 거야? 3보다 작다는 거지.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좀 지워볼까요? 어떻게 하죠? m제곱이 3보다 작다를 어떻게 인수분해하지? 얘가 이렇게 넘어왔지. 아까처럼 루트 3 작다는 무슨 값? 사이값.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루트 3 사이값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건 2차 부등식 내용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에 봐서 2차 부등식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컨셉은 이겁니다. 그림 그려서 바로바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접한다. 뭐라 했죠? 야, 이건 보기 싫다. 일단 접한다의 컨셉. D랑 R이랑 뭐라고? 같다고. 근데 D를 구하려면 얘가 몇 컴마 몇인지 구해야 돼요. 쌤 어떻게 구합니까? 할 수 있잖아. 우리 배웠잖아. 우리 저번 시간 배웠어. 응? 이렇게 하고 얘는 이쪽으로. 그래서 완전 제곱이 절반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 한 다음 그 반의 제곱을 여기다 더해달라 했어. 이 반의 제곱한 걸 더해다고 반의 제곱한 걸 더해달라 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끝에 있는 상수의 제곱들을 다 더해주니까 얘가 4가 돼서 반지름 뭐가 되고 2가 되고 원의 중심은 1,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D를 구하자. D는 뭔데? 얘와 누구 사이? 원의 중심 1,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가 D야. 일단 D를 구할게.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9 더하기 16 루트 25 5가 되겠죠.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고 절대값 씌우세요. 이게 D고 R은 뭐예요? R은 2라고 했죠. 둘 중에 누가 크고 작은 게 아니라 같다 했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5분의 a-1 절대값이 2랑 같겠네. 그러면 a-1은 양변에 5를 곱하면 10이랑 같겠네. 절대값을 떼면 생각해봐. 절대값이 10이면 이 안에 있는 애가 10이던가 이 안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10이던가 할 거 아니야. 이 안에 있는 애가 이거던가. 그럼 a는 몇이던가 11이던가 또는 a는 몇이던가 마이너스 9던가 라고 해서 둘 중에 양수값을 구하라기 때문에 a는 11이 되겠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답은 11이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표문제 3번. 먼저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조 안 해도 개념 확인 문제 먼저 풀고 넘어오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어요. 이런 원이 있다. 근데 이런 원이 있대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반지름이 몇인 원이에요? 이겠죠. 자, 그러면 직선 L이 있는데 이거 뭐 만난다 이렇게 만난다 칠까요?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만난다 칠게요. 그 만나는 점 여기가 P라고 여기가 Q겠죠. 여기가 Q. 자, 그건 왜 다음 말이 중요하냐면 5P랑 5는 원점입니다. 5Q랑 이게 뭐래요? 수직이래. 야, 근데 여기서 저 중요한 거. 이 길이가 몇이야? 2야. 왜? 반지름이잖아. 이 길이가 몇이야? 왜? 2야.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근데 조금 하나 더 해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됩니다. 그때 무슨 거리를 구하라고 했냐면 이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이 0,0이에요.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L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어떻게 구해? 보라색으로 표시한다에 요구야. 근데 얘가 뭐야? 수직일 겁니다. 됐습니다. 이제 컨셉 잡았어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떤 거? 이 녀석을 가져올게요. 여기다가 이 녀석을 좀 키워서 가져오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가 수직이지. 여기가 2였지. 여기가 2였지. 여기의 거리를 여기를 거리를 구하래. 여기를 구하래.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근데 너네 기억나냐?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이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근데 이등변 삼각형 성질이 이 꼭지각이라 하거든. 이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지금 우리 이거 수선의 발이죠, 이거? 수선이죠, 이거? 수직인 거리니까. 그러면 얘가 자동적으로 이등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직 이등분선이라 해요. 이게 이등분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다 됐어, 정말. 얘가 길이가 뭘까? 피타고라스 루트 8 아니까 2 루트 2. 이해됐어요? 야, 근데 여기서 답은 나왔다. 뭐? 답은 나왔어. 답은 루트 2야. 근데 쌤 어떻게 바로 아세요? 왜냐면 이거 말할까 말까 망설여지는데 이걸 알면 정말 편해요. 만약에 직각삼각형에 너네 이런 거 기억나? 직각삼각형에 원의 중심이 있잖아. 어디에? 이 외접원의 중심이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같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이 각 있죠. 직각을 가지고 있는 꼭지점 이렇게 연결하면 같을 수밖에 없어. 왜? 반지름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게 원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원의 중심이라니까 반지름이라니까 그럼 여기도 같아요. 그럼 여기가 2 루트 2면 여기도 뭐예요? 루트 2. 여기 루트 2. 그럼 여기도 뭐예요? 루트 2. 그래서 x는 뭐예요? 루트 2.
이겁니다. 중학교 때 원의 성질만 알면 돼요. 선생님 도저히 까먹었다면요? 까먹었으면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삼각형 넓이가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곱한 거에 2분의 1. 그러니까 이 두 개 곱한 거에 2분의 1도 삼각형 넓이에요. 이건 초등학교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랑 결국엔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아요. 이게 소공식이라 해가지고 수직 곱한 거랑 수직 곱한 거랑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2 곱하기 2가 4 이거랑 2루트 2 곱하기 x. 그래서 x는 2루트 2로 나눠주겠죠? 그래서 얘가 x는 루트 2분의 2겠죠? 그래서 얘가 유리화하면 루트 2가 됩니다. 근데 아까 방금 그 개념을 알았다면 루트 2로 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등 기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대표 문제 4번입니다. 요 위에 있는 점 P와 너네가 생각해보렴.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어요. 거리의 최소값이 뭘까? 응? 거리의 최소값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이 여기 아니겠냐? 이해돼요? 어떻게? 그럼 쌤 최대값은요? 내 생각은 이거 연전선 해가지고 이게 최대다. 쌤 최소값은요? 이게 최소다. 이것만큼 잡을 수 있니? 여기 여러 가지 길이가 되어 있지. 여기 직선에서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좀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짧은 거리는 내가 봤을 땐 여기야. 그 중에 가장 긴 길이는요, 내가 봤을 땐 여기야. 그거보다 길 순 없어. 아무리 지가 해도 이거보단 길 수 없어. 일직선상 위에 올렸을 때, 특히 뭐일 때, 수직으로 일직선상에 올렸을 때요, 거기서 요 길이, 즉 뭐예요? 이 점과, 내 말 잘 들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솔직히 할 수 있잖아. 아마 반지름보다 길게끔 세팅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길게끔 세팅될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버리면 안 됩니다. 얘는 만나버리면 이 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버리면 어떻게 거리가 있어. 이 만나버렸는데 거리는 0이야.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리에 대한 최소값 문제는 절대 만나지 않는 선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해했어요? 거기서 반지름을 빼면은 최소값입니다. 그러지 않냐? 일단 해볼게 그냥. 자, 그럼 원의 중심을 구해야 돼요. 자, 좀 암산 섞어볼게.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반의 제곱. 이 4가 넘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있을 거고요. 이 반의 제곱한 이 숫자를 제곱해서 더해주고요. 반의 제곱 반 이 녀석을 제곱해서 반을 한 이 녀석을 또 제곱하는 거죠. 그럼 반지름 길이가 몇이에요? 1이 되겠네. 그럼 원의 중심 여기가 몇 컴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직선을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으로 둘게요. 10을 넘겼어요. 이 점과 어디? 원의 중심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1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x 앞에 있는 거의 제곱 9, y 앞에 있는 거의 제곱 16 더하면 25인데 루트 씌우라 했죠. 5분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그래서 절대값.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5분의 20이 돼서 약분하면 4가 된다. D는 4가 되는 거야. 그거랑 반지름이 몇이야? 1이라 했지. 당연히 안 만나요. 그걸 서로 뺀 게 최소라니까. 그러지 않냐? 이 길이 구하려면. 그래서 얘가 몇이야? 3이 된다는 거야. 최소값은. 그럼 최대값은요? 이 4에다가 뭘 더하면? 반지름을 더하면 돼요. 와우. 그럼 최대는 몇이야? 이게 최소였지. 최대 만약 묻는다면 이건 오라고 하면 돼요. 선생님 정리해 주십시오. 잘 봐요. 최소값, 최대값 문제는 D를 구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R을 더하면 최대값이 돼요. 이 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 거기다가 R을 빼면은 최소값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그림으로 무조건 표현하기. 이해됐습니까? 그림 표현 안 하면 실력 절대 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 외우는 거 아니야, 사실. 될 수밖에 없네 하고 연결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할 수업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인데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직선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저번에 첫 번째 도형이 직선을 배웠을 때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라는 이거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여러 개가 있죠. 왜? 왜 여러 개야? 생각해봐라. 이거랑 이 직선인데 이 교점이 있다 해봐. 이 교점만 지나면 무조건 다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세우라 했냐면 여러 가지일 거다. 그러면 항등식으로 세우자. 하나의 식을 이렇게 세우고 얘가 는 0이겠지. 어떤 특정한 x, y 값에 대해서 k라는 애를 세우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다. 뭐 교점을 지나는. 이해됐어요? k 값에 따라서 엄청 많아집니다. k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반드시 점 하나를 알려줄 겁니다. 아니면 뭐 기울기를 알려주던가. 그렇게 정리해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얘가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 점을 구하라. 그게 교점이에요. 아니 이 점이 이 k에 따라서 달라져. 이 점만 지나면 돼. 이 점만 지나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야. k에 따라 달라져. 그 말은 즉슨 k의 값에 관계없이 교점을 지난단 말이야. 지난단 말은 여기다 대입하는 xy 값이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얘 두 개가 이 는영을 만족하는 xy 값을 구하면 k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의미한다는 거라고요. 그런 대표 문제를 풀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쌤이 얘가 그 원이라면요. 원의 방정식을 각각 쓰세요. 그래서 k로 묶어주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 자, 봐봐. 바로 문제로 예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건 제가 먼저 풀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래 유제 문제 바로 풀면 돼요. 제가 요거를 쓰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요거와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있대요. 이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있나 봐. 일단 여기까지만. 방정식이 있나 봐요. 그럼 얘를 세우고 둘 다 하고 k 이런 식으로 하라고요. 아까는 직선을 양옆에 썼잖아요. 이번에 원의 방정식 양옆에 써서 는영이라 하면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얘가 가능한 거는 아까 같은 경우는 직선이어서 당연히 직선이야.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었으니까. 두 점이 아니라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으니까. 근데 얘는 원의 방정식이겠죠. 얘도 k의 값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저번 시간에 기억나는지 보자. 원래 형태가 이렇게 돼야 돼. 너 생각해봐. 얘 개수가 같으면 된다 했지. 꼭 1이 아니어도 같은 개수면 된다 했지. 근데 내가 그때 이 말을 흘렸는데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뭐만 아니면 돼요? 0만 아니면 돼요. 선생님 왜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면 안 됩니까? 넌 생각해봐. 0x제곱은 뭐야? 없어지죠. 0y제곱은 없어지죠. 그럼 누구만 나오면 얘 나오죠. 이거 원이라 부릅니까? 아니요. 뭐라 부릅니지? 몰라요 하면 안 되고 뭐라 부르지? 직선이라고 부릅니다. 2x 플러스 3y 플러스 1 이거 뭐라 불러요? 직선의 방정식. y는으로 바꾸면은 기울기가 뭔지 나오고 y절편도 뭔지 나오잖아요. 이 1차식으로 이루어진 거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다시 돌아와서 k가 뭐면은 직선일까요? 생각해봐. k가 뭐면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일 겁니다. 엥? 쌤 왜요? 집어넣어보세요. k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너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y 마이너스 4 는 0 여기 있지? x제곱 어떤 현상이 일어나 버립니까? 얘가 사라져 버려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가 9x 얘가 3y 얘가 마이너스 9는 0 이걸 뭐라 하는지 알아? 이 원행과 이 원에 교점이 있을 거야. 몇 개? 2개.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일 겁니다. 이걸 구하라고 하면 이거 세워놓고 k에다 뭐 대입하는데 마이너스 1. 다시 설명.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든 원이든 하나 세우고 하나 세운 다음에 는영으로 만든 그 식을 k로 한쪽은 묶어줘라. 근데 원 같은 경우 특이하다. 뭐도 나올 수 있고 원도 나올 수 있고 원도 나올 수 있고 뭐도 나올 수 있어. 직선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1번 원의 방정식입니다. 여기 2번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거기에 k를 묶어서 제가 는영으로 만들라 했죠. 그랬을 때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고? 얘가 사라져버린다고, x제곱, y제곱이. 그럼 무슨 방정식 된다고?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얘는 뭐가 된다고?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고. 그림으로 표현해주세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원이 있고 이 원이 있는데 교점이 있지?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라고. 시각화도 시켜야 된다고. 걔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바로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k가 뭐가 아니라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그러면 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k의 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자, 지금 제가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k는 마이너스 1이 아닐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뭐라 했으니까 지나는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교점을 지나요. 일단은 이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이거예요. 거기에 몇 컴마 몇을 지난대? 3,1을 지난대. x에다 몇을 대입? 3을 대입하고 거기다 y에다 몇을 대입? 2를 대입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x에다 3을 대입하세요. 9, y에다가 2, 그러면 1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계속 갑니다. k 9 플러스 4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플러스 4 는 0 해서 k 값 구하자. 그래서 k 값 여기다 집어넣으면 원의 방정식 꾸릴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3 25 25에다가 5 빼면은 20 16이 되겠네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얘가 1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k 는 0. 그래서 k는 뭐야? 2가 되겠네. 깔끔하네요. k 값 집어넣자. k는 뭐가 돼요? 2가 돼요. k 집어넣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 k에다 2를 집어넣게.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얘가 2x제곱이니까 x제곱 하면 3x제곱. 오케이. 2y제곱 y제곱 3y제곱 마이너스 10x 4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y 플러스 8 마이너스 5 플러스 4는 0. 그래서 얘를 3으로 다 나누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이렇게 하면 원방 맞잖아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아니게 같은 녀석이고요. 그래서 얘가 암산으로 조금 하면 x 마이너스 몇의 제곱 1의 제곱 y 마이너스 몇의 제곱 2의 제곱 상수 1을 넘기고 요 상수를 제곱해서 더해달라 했죠. 요 상수를 더해서 제곱하라. 오케이. 그래서 몇이에요? 4가 되겠다. 반지름 길이가 몇이니? 2고요. 원의 중심 몇이니? 1,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컨셉은 하나입니다. 뭐? 원의 방정식을 각각 써라. 앞에 k로 묶어라. 이게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인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얘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물론 여기 있는 애가 이런 식으로 시작할 거 있어야 돼요. 여기 L로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얘가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k 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걸 대입했을 때는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나오고요. 아니면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요 그럼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이 좀 피크입니다. 다음 시간이 어려워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여기에 접선에 대한 조건 있잖아요. 그거 기억나죠? 판별C가 0이거나 아니면 D랑 R이랑 같거나. 여기서 말하는 D는 소문자 D입니다. 판별C D가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